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좋을지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SOS, 요즘 매번 이 오후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저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의 조정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네, 조정의 성격이 건전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뭐 한 번씩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거는 건전하죠. 무슨 뭐 병적인, 암적인 조정도 있나요? 아니요. 네. 결국 조정은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당연히 좀 오히려 단기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또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약간 단기 과열이 좀 심한 상황 쪽에서 지난주였었죠. MSCI가 이제 지수가 중국 쪽이 좀 줄어들고 한국 쪽이 늘어나면서 나왔던 약간 외국인들의 오버슈팅과 같이 연결됐던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잠깐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이 오히려 지금 자연스럽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좀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단기간에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안정으로 다시 뭐 예전에 보여줬던 탄력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조정 구간, 특히 가장 좋은 거는 말씀하셨던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 박스권 쪽으로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 다시 매수세 들어와서 저점을 만들고 어떤 기간 조정 성격적으로 가면서 그때 중소형주가 또 힘을 내주고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조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 압박이 좀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니까 이쯤 되면은 그리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의 정체성 혼란을 올 것 같습니다.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여 우리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 팁 좀 주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네. 주식을 사는 건 좋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증시의 갈 방향에 대해서 주식을 여러 가지 사놓으면서 앞으로 이를 같이 향유하겠어라는 네. 거는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싸게 사셔야겠죠. 지금 뭐 주식 사는 게 포켓몬 카드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가서 뭐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은 시장과 함께 같이 살아 움직이는 시세의 흐름들이 그대로 주식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과열 구간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시키는 과정 쪽에서 여기서 무리하게 주식을 대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차라리 일단 시장 흐름들 좀 더 지켜봤다가 좀 더 이왕이면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은 현금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조금씩 사셔서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마 시장이 또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패닉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들어왔던 부분 어떤 시장의 강한 부분들을 너무 그쪽에 취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또 여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내가 살짝 발을 담가 봤는데 네. 지수가 좀 밀리면서 내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2차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걸 잡고 가나요? 아니면은 턴하는 걸 보고 사나요? 그런 거에는 뭐 가격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네. 기계적으로 저희가 뭐 기계입니까? 네. 이런 뭐 어떤 마이너스 상가격대에서 얼마대에서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추세적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지지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장 좋은 전략은 확인 후에 사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을 받고 사는 거와 어떤 뭐 공포를 안고 사는 건 또 다른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일단 단기 안정권을 확인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시거나 안정된 이후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종목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정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쿠팡의 힘을 보여주는 동방입니다. 어제부터 올랐잖아요. 네. 이 쿠팡의 미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때문인데 관련주가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쿠팡이 종목을 또 끌고 가는 상황들인데요. 네. 뭐 쿠팡은 앵커님도 하시죠? 저 엄청 좋아해요. 네, 그냥 로켓이 날라오게 되면은 네. 너무나 반가운 표정.
계정으로 받는 이런 쿠팡의 대명사인데 특히 지금 일단 나스닥 상장 얘기와 함께 작년에 보다 보니까 결제액이 21조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22조 원에 육박하는데 저희 돈 다 거기가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결제는 많이 하고 성장은 많이 했던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얼만큼 보여줬느냐 관련돼서 이번에 상장할 때 나오는 사업 보고서 꼭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동방이라는 회사, 이제 특히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로 알려져 있죠. 이쪽에 대해서 벌써 이틀째 강한 상황들이고, 뭐 KTH라고 하는 이 종목이 왜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쿠팡 플레이에 영화 콘텐츠를 협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강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KCTC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인가요? 이쪽에 이제 물류 창고를 같이 협업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오늘 처음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삼보판지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택배 관련돼서 골판지를 또 납품하는 회사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동방이야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쿠팡이 상장하고 쿠팡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슈를 통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요런 쪽이 돈이 되겠구나라는 투자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무엇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상장한다고 해서 물류회사가 뭐가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상장을 해서 상장 유보금을 통해서 네. 오히려 그를 이제 투자를 더한다. 그러면은 물류 관련된 쪽에서 더 확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좀 한참 지난 얘기죠. 건너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쿠팡 상장에 따라서 이슈를 찾으면서 뭔가 테마주를 만든 이런 정도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관련주들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골판지 관련된 쪽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대양제지가 화재가 나면서 어떤 골판지에 들어가는 원지라고 그러죠. 이쪽이 부족 사태가 나다 보니까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고 박스도 지금 못 구한다고 얘기하는 쪽도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골판지 회사들이 심하게 저평가인데 이런 쪽에서 가격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런 조정권 쪽에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세아제지나 신대양제지 같은 종목들은 어떤 하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골판지 관련주를 보자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동방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지금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은 동방으로 이현상 먹고 있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려볼게요. 네, 축하는 드리는데 회사 내용 잠깐 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 실적 흐름들 그렇게 실적 흐름들이 되게 변동이 심합니다. 분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데 또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400%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류회사 치고는 조금 재무 구조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기적인 저항권이 들어오는 가격은 약 한 4,200원, 300원대부터는 지난 월봉상에 강한 저항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그 이상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수익 실현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한 단계 레벨업 되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200원의 중기 저항은 염두에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꺾이기 전만 해도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던 이마트였는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지금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3%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최근 흐름을 보니까 긴 횡보장을 탈출하는 게 보였거든요. 오늘 네. 뭐 롯데쇼핑도 오르고 네. 이런 유통 마트주들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죠. 항공 여행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이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관점들이 이제 네. 조금씩 주식시장에도 나오는 흐름들인데 혹시 요즘에 이마트 가보셨습니까? 저 안 가봤어요. 네, 가보시면 분위기가 왜 주가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극적이에요? 네, 계산하는데 7분 걸렸습니다. 네, 네.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고 갔다가 사람들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좀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있는데 생필품은 또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거니까요. 또 보고 사고 싶죠. 네, 그런 의도도 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실적 자체는 2019년도 오프라인 안 된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거의 저점을 보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포수를 더 늘리지 않고 내실 쪽으로 이제 챙기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반응을 하는 구조 같고요. 게다가 지금 쿠팡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쿠팡이 기업 가치가 지금 평가되는 게 뭐 32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마트는 5조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차이가. 네. 특히 땅도 다 있을 거고 거기다 부지도 다 있을 텐데 이마트가 이렇게 저평가는 말이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마트에 대해서 향후 성장에 대해 궁금한 게요. 네.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가 나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코로나 피해가 덜하면 나아지긴 할 텐데 그게 완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혹은 그 위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뭔가 강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마트는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저희가 한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주가가 30만 원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거의 어떤 한 10만 원대도 갔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럴 정도로 강하게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실적 흐름들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회복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마트의 가격 전략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가격에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가격대 매수 일단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지금 흐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인데요. 크게 밀렸다가 이제 서서히 돌아가는 과정들인데 또 중기 저항권 약 한 18만 5천 원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8만 5천 원, 뭐 19만 원대 이쪽에서는 20만 원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항이 좀 강하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좀 싸게 사셔야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18만 원대 밑에가 내려왔네요, 벌써. 예. 네. 그러다 보니까 18만 원 밑에서 한 17만 원 사이 정도, 이 정도 쪽에서의 흐름들을 보고 체크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 쪽에서 신규 매수는 지금보다는 살짝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지는 말고 기다렸다 사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녹십자 랩셀이에요. 오늘 장중에 11% 넘게 모처럼 올라왔다가 현재는 또 상승폭 다 반납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제약바이오가 다 숨고르고 있잖아요. 네. 어제 뭐 코스피 3,200 돌파, 코스닥 1,000 가까이 갈 때도 제약바이오는 좀 조용했는데 왜 그래요? 제품군의 스캔 컨퍼런스 효과도 없어 보이네요.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랬겠죠. 특히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네. 그래도 핫하게 그랬죠.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흐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JP 모건 헬스케어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이름이 올랐는데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인기가 떨어지는 좀 시들해졌네요. 그렇죠.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요인 어떤 흐름들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올해 뭐 이어질 신약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성과 흐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어떻게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흐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향후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는 그 전에는 네. 사실 개발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개발을 해놨으니 이를 생산하는 업체 혹은 유통하는 업체 쪽으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큰 관심 없습니다. 예, 솔직히 네.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생산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반영을 했고 특히 백신 자체가 그렇게 이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에서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이 업체들이 수익성을 더 높인다라고 하기는 제한적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큰 반면에 어떤 백신과 관련된 쪽에서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주가에서 반등하게 되면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녹십자 랩셀도 언제쯤 매도할까요? 그냥 파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12만 원대 이상 부근에서는 일단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녹십자가 부각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열사라는 입장 쪽에서 주가도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NK 세포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확인했을 때가 더 강하지 지금은 어떤 그룹사적인 입장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들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덕전자예요. 지난번에 DB하이텍이 이제 반도체 공급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 때문에 단가 올릴 거다 하면서 계속된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대덕전자가 반도체 품귀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장 급등했어요. 그 자세한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네. 꾸준하게 관심 보이시면서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PCB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대덕하고 이제 분리되면서 분할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비메모리가 특히 이제 메모리 쪽으로 집중을 해서 PCB 쪽을 끌어가는, 즉 웨이퍼 밑에 이어지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정이 있는데 네. 비메모리는 다양하죠. 어떤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용도가 많다 보니까 이 칩 자체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PCB가 더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메모리가 증가되는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쪽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제 DDR5로 넘어가죠. DDR5. 예, 그럼 본업인 메모리 쪽에서도 충분히 뭔가 기대감이 높다. 특히 또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부터도 주가가 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적 호조와 함께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가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네. 그래도 장중에 17,1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5,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은? 어제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목표가를 17,000원 이렇게 오. 세게 불러도 될까 싶었는데 네. 오늘 그냥 터치해버리네요. 17,1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1차 목표가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목표가를 먼저 터치한 자리에서 동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너무 또 쫓아가기 좀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4,500원 정도, 그 정도 이하부터 눌림목이 들어왔었을 때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관점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실적 흐름들 확인돼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2만 원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은 오늘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2만 원을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14,500원 이하에서 조정시 매수해보고 2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대덕전자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장중에 또 3%대 급락을 보여줬는데 네. 수급이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눈에 별로 안 띕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내 종목이 견딜까? 네. 이것만 계시 많이 생각하고 찾아보실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흐름들 쪽에서 거의 뭐 오늘도 개인들 쪽에서 2조 가까이 주식을 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싸게 사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호가에도 대놓고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안정권 되고 싼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또 싸고 좀 한숨 돌릴 때 사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만 보면서 특히 지금 앞에 있던 고가만 생각하면서 그거 대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들 확인하시면서 지지권 찾는 모습들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읍소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코스피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포인트라든가 지수가 있을까요? 3,000포인트가 역시나 상징적인 중요한 수치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려서 네. 3,080선을 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단기적인 패턴 쪽에서 5일선을 계속 움직이면서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3,080선을 오늘 종가상으로 안착하는지도 살짝 중요하지만은 뭐 그런 거 별 의미 없고요. 네. 일단 너무 속도에 따라서 빠른 속도가 다시 빠르게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죠. 다 아시죠? 와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 네. 네,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까지 마지막으로 또 코멘트 더해드렸고요. 지금까지 1시 30분 상황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